안녕하십니까, 찌릿찌릿TV의 성현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 수요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5년 동안 세대 전기차를 타본 입장으로서 장단점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저렴한 유지비로 꼽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전기 충전료가 엄청 쌌어요. 전기료가 엄청 쌌는데 요즘은 저희 집에서 완소 기준으로 해도 보통 싸도 280원, 300원, 300원대도 있어요. 자, 그러면 1kW당 300원으로 쳤을 때 한 5km 정도 간다고 보면 됩니다. 전비가 5km 가는데 1kW당 5km 정도 가니까 경유를 1,500원으로 잡았을 때 전기가 그럼 5kW 1,500원, 그러면 25km 정도 간다고 보면 됩니다. 25km 가는데 경유차가 연비 25km 정도 나오는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요즘 전기차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예전보다는 전기가 싸다는 느낌이 별로 없죠. 하지만 그래도 쌉니다. 타고 다니면서 확실히 많이 느껴요. 제가 경유차 모하비를 따로 타고 있지만 같이 동시에도 많이 타고 있는 입장으로서 엄청 싸게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고속도로도 50% 할인되고요. 그다음에 공영 주차장 50% 할인되는데 주차 시에는 또 1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세금도 엄청 저렴하죠. 세금은 연간 13만 원이고요. 지금 그리고 개소세 30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감면 효과도 있고요. 이거는 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하니까 엄청 좋은 혜택이죠. 그리고 차종별 보조금도 나오고요. 차종별 가격이 다 틀리니까 그건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고, 지자체 보조금도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 지원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 차 사실 때는 혜택이 엄청 많죠. 그리고 백화점, 마트, 공용 주차장 등 제가 갈 때는 항상 전기차 자리가 비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트에 갈 때는 항상 편하게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용 주차장 갔을 때 자리가 비어볼 때도, 자리가 없을 때도 전기차 자리가 항상 비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충전 잠시 꼽아 놓고 1시간 무료 혜택도 받고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는 엔진, 기어 이런 거 없이 모터 힘으로 가기 때문에 정숙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정말 뛰어나요. 휘발유 세단 차보다 엄청 조용합니다. 주행거리가 많아도 제가 16만 넘는 전기차도 있지만 소리가 안 나요. 엔진 소음이는 게 아예 없겠죠. 정숙성 엄청 뛰어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이건데요, 초반 스타트가 엄청납니다. 초반 스타트가 내연기관차랑 비교가 안 돼요. 기아가 없으니 밟으면 바로 최대 마력을 200마력 되는 차라고 해도 최대 마력으로 다 나갑니다. 신호 대기받고 있다가 신호 딱 풀리면 진짜 오토바이랑 경쟁할 수준이에요. 요거는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것 때문에 전기차 타다가 내연기관차로 못 넘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타다가 내연기관차 타면 엄청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도 전기차 타면서 옆에 있는 모하비를 가끔씩 타거든요. 모하비를 타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전기차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저한테 최고의 파워뱅크죠. 여름에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있어도 되고, 겨울에는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있어도 엄청난 파워뱅크가 있으니까 차박을 하기에도 좋고요. 노지 캠핑을 가서도 전기 포트,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전기 그릴 등으로 편안하게 생활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노지 같지가 않아요. 오토 캠핑장에 있는 그 전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파워뱅크라고 할 수 있죠. 전기차를 사는 순간 캠핑의 질이 한껏 많이 올라갔습니다. 캠퍼분들 전기차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최고. 자, 다음은 단점입니다.
저는 전기차를 좋아하고 앞으로 전기차를 계속 탈 거지만 단점은 무조건 있어요. 제가 느낀 단점은 충전기가 있는지 집에 아니면 회사에 충전기가 있는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집에 충전기가 없거나 회사에 충전기가 없으면 항상 충전소를 찾아다녀야 해요. 제가 5년 전에 처음 전기차를 탔을 땐 저희 집에도 제가 일하는 곳에도 충전기가 없었거든요. 처음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배터리가 줄어가는 걸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또 어디 가서 충전을 하지?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어디 뭐 동사무소나 뭐 구청, 뭐 집 옆에 있는 세무서 뭐 이런 데 가서 충전을 하고 들어가고 했거든요. 바로바로 못 들어가는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났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아파트에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충전 주차자리에 주차를 해놓고 충전기 꽂고 집에 가서 자고 나와서 다음날 그냥 타고 나오면 돼요. 엄청 편합니다. 충전기 없으신 분들은 진짜 전기차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아파트 충전기 경쟁이 엄청 치열해서 충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충전을 하고 싶을 때는 뭐 가면 항상 비어 있었거든요. 네. 아파트 일반 주차 자리가 항상 혼잡한데도 저는 편안하게 항상 가서 주차를 하고 충전기를 꼽아놓고 집에 올라갑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충전기를 꼭 확인하시고 이게 없다면 전기차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차가 너무 조용해서 골목에서 사람들이 비켜주지가 않아요. 뒤에서 차가 오는지를 모릅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전혀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래서 이제 빵빵 될 수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길 가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요.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전기차 타이어를 꼭 써야 되는 전기차의 타이어가 이제 흡음 패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 조용한 차이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전기차 타이어는 흡음 패드가 붙어 있어 그런 소리를 좀 막아주죠. 전기차 타이어가 좀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거리 갈 때 휴게소에서 충전을 무조건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이상이긴 하지만 460, 450 정도 찍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뭐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 갈 때는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충전을 해야 되더라고요. 고속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기는 빨리 먹어요. 네. 그래서 정석 주행을 완전 추천드리고요. 빨리 밟으시는 분들은 고속도로에서 전기가 쭉쭉쭉 줄어드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거리 갈 때는 항상 1시간 빨리 나가거든요. 휴게소에서 충전할 거 생각하고 휴게소에서 충전기 꼽아놓고 이제 커피 한 잔 먹든가 우동 한 그릇 먹으면서 노트북으로 작업도 하고 앉아서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1시간 추가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급속 충전기가 너무 혼잡해서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충전소가 엄청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져서 요즘에는 출장을 갈 때 휴게소 들려서 충전할 때 기다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요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약속이 잡힐 때도 배터리가 없을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난감합니다. 충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 있긴 있거든요. 항상 어느 정도의 전기를 충전해놓고 다니실 수 있으실 분들한테만 전기차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겨울에 엄청 취약하죠. 어떤 분들은 거의 한 50%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겨울에 히터를 거의 틀지 않습니다. 잘 열선 정도만 틀고 다니긴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한 20% 많으면 30% 정도 손실이 좀 있더라고요.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전기가 다르는 걸 좀 많이 느껴요. 네, 결과적으로 전기차를 앞으로 쭉 탈 겁니다. 전기차를 사실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 충전기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시고 충전기 꼭 확인하시고 전기차를 그 다음에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충전만 해결된다면 저는 전기차 매력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좋은 소식 같은 거 TV라든가 이런 정보 앞으로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리찌리TV의 성현입니다. 감사합니다.